네,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님과 세 번째 해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해운 섹터는 참 HMM과 더불어서 굉장히 작년도까지 핫한 주식이었는데 네. 요즘엔 조금 상황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 상황이죠. 네. 해운이 사실 좋을 때는 정말 시원하고 좋았는데 네, 그만큼 이 업황의 사이클이 진폭이 엄청 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실적은 좀 어땠나요? 컨테이너 선사인 대표적인 이제 HMM 같은 경우는 네.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이 절대 수치 기준으로는 조금 감소를 해서 뭐 그래도 매우 많은 실적이지만 네. 이제 저희가 실적이 피크아웃했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왔고요. 이제 벌크 선사들 같은 경우는 뭐 BDI 자체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페노션이 1분기보다 더 높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 분기 실적 기준으로 아마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시장의 운임이랑 베팅하는 영업을 좀 덜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냥 안정적인 수익을 좀 보여준 상태입니다. 네, H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임과 물동량이 지금 다 QOQ로 좀 감소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대로 하반기까지 계속 하락세로 갈 걸로 전망을 하시나요? 일단 운임 자체는 뭐 매주 확인하시겠지만 SCFI가 지금 꾸준하게 빠지고 있고 네. 최근 들어서는 원래 한 1%포인트 내외밖에 안 빠지다가 막 3%씩 빠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운임 하락세는 아마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옛날보다 화물을 실으려고 화물을 들고 계신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진 거죠. 배들이 더 들어오기도 하고 옛날보다 해운사들이 노선 자체도 좀 많이 놓으니까 더 싸게 그 화물을 수령을 하려고 하는 경쟁이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물리적으로도 또 배가 되게 많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화물 유치 경쟁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동량은 사실 절대 수치가 줄어든 건 아니었고 적체 현상으로 인해서 좀 그런 부분이 영향을 받으면서 해운사들 중에 특히나 HMM 같은 경우는 공급도 줄고 수요도 줄었는데요. 이번에 같이 실적을 발표한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는 보면 1분기 대비 2분기가 운임도 조금 올라갔고 물량도 조금 늘긴 했습니다. 물론 늘어난 폭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밑에서 화물을 어느 정도 차지하는 데 있어서의 이런 시장 점유율 자체가 줄어드는 업체들은 Q도 줄고 P도 내려가고 하는 상황에 직면을 할 것 같고 MS를 좀 지킬 수 있는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마 총량 자체가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동량은 지키고 운임은 좀 빠지는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환사채 굉장히 많은 물량을 네, 산업은행이 네. 갖고 있잖아요. 그 전환을 아직도 안 한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네. 엄청 호황이고 주가 좋을 때도 사실 못했는데 반대로 가도 좀 하기 좀 힘든 상황 아닐까요? 근데 아마 처음에 전환을 할 때 그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23년과 24년에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해도 산업은행 쪽은 먼저 전환하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HMM이 저희가 조기 상환을 할게요라고 했더니 상환을 할 거야? 그럼 난 전환을 할게라고 선택을 한 거였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남아있는 전환사채들의 전환 단가는 다 5,000원입니다. 네. 지금보다 주가가 더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전환을 하지 않으면 배임에 해당이 되니까 저희는 하겠어요라고 하는 그 논리가 계속 통할 만한 가격대에 지금 네.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아마 내년이 되었을 때 회사가 또 조기 상환 청구를 하게 되면 국책은행은 또 전환을 하겠다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최근에 그 중국 락다운 굉장히 한창 상하이 봉쇄 심하게 했었을 네. 때 그게 풀리면서 운임이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잠깐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때 한 3, 4주 정도는 반등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그 뒤로는 항만에서 일하는 인력들이 다 돌아와서 그런지 적체는 어느 정도 되지만 이제 포트에서 처리가 되면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가격은 좀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 그 서해안의 그 적체 현상은 요즘 상황은 어떤가요? 미국 서해 적체는 되게 많이 줄었는데요. 네. 동부의 적체가 어, 고점을 갱신하면서 이번엔 또 동부가 올라가고 문제군요.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이제 서부에서 되게 크게 파업을 할 거다라는 예고를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화주들이 이제
이 물량을 동부로 좀 선제적으로 많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서부에서의 뭐 물동량 그로스는 이렇게 한 자릿수인데 동부는 막 20%씩 늘고 막 이러더니 결국 거기 물량이 쌓여가지고 지금 적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러우 전쟁이 나면서 유럽 지역에 있는 적체가 늘고 있어서 글로벌 총량으로 보면 지금 적체 현상은 계속 뚫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서부 적체는 풀려서 서부 운임은 쭉쭉 빠지고 있는 상태죠.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도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러시아에서 많이 수입을 하던 걸 이제 좀 먼 나라들에서 대체 수입을 네. 하면서 좀 수혜를 좀 보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그 상황은 어떤가요, 러시아 영향은? 근데 저희가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되게 곡물 같은 경우 많이 수출을 하던 국가였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가던 그 루트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대형선에 한꺼번에 많이 실어가지고 많이 갔을 텐데 이 전쟁 기간 동안은 이 대체할 수 있는 화물을 찾기 위해서 각지각소로 가는데 얘네만큼 물량을 많이 줄 수 있는 주체는 없으니까 네. 뿔뿔이 흩어져서 저희가 찾으러 가잖아요. 네. 그래서 중소형 운임이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벌크 선사들이 2분기에 BDI라고 하는 수치는 분명히 내려갔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지라고 보면 이런 선사들이 시장에서 사고 팔고 이렇게 빈도 있게 하는 건 보통 큰 배로 하지 않아요. 작은 배로 하는데 이 작은 배 시장은 그냥 꾸준하게 좋았던 거예요. 그 사이에. 근데 요즘에 이제 다시 우크라이나가 뭐 곡물을 수출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네. 작황도 지금 되게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나오고 저희가 없는 이 물량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그 물량이 시장에 풀려주면 물동량 자체가 조금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운시장 전체에는 저희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말고 그냥 중국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제일 큰 벌크선에 해당하는 운임이 와장창창 깨져서 총 운임이 조금 안 좋게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러우 전쟁 같은 경우는 물동량 자체가 안 풀리고 있는 것보다는 풀려주는 게 시장에 궁극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거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BDI가 안 좋나라고 걱정을 하시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중국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우크라이나 흑해항구는 풀려서 처음에 선적할 때 옥수수 잘 수출되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거든요. 네네. 그 이후의 상황도 잘 무사히 되고 있나요? 지금 뭐 도착지에서 어떻게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없지만 뭐 아마 뭔가 잘 안 이루어지면 어레스트 됐다는 뉴스가 뜰 텐데 네. 그런 뉴스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안심해도 되는 걸로. 네, 네. 그리고 그 자료 보니까 8월 19일 기준으로 전주 대비해서 BDI가 13.4%. 네. 네, 굉장히 많이 빠졌던 거는 아까 말씀하신 중소형보다는 조금 큰 배들 네, 대형 위주로. 운임이 매우 좋지 않고 이제 중국이 금리까지 저렇게 건드리면서 이제 네. 완전히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하반기에 아주 열심히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부양책도 하고 뭔가 인프라 투자도 하겠지라는 거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행이 안 되는 게 그냥 맞는 건가 보다라고 하니까 굵직굵직하게 헤비 인더스트리가 안 움직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 결국 철광석 수입 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안 좋겠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대형선 운임이 중소형선보다 엄청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또 LNG선 운임은 같은 기간에 39% 급등했던데 요거는 네네. 또 웬일인가요? 일단 에너지 시장이 원래 특히나 LNG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열심히 쇠야 되는 시기인데 유럽이 이제 겨울로 다가갈수록 미리미리 가스를 조금 챙겨둬야지 이번 겨울을 날 수 있다라는 네, 그쵸. 그런 얘기를 상반기부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도 LNG 캐리어를 빌려주거나 이런 주체들이 그 기간 잡고 계약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시장이 죽지를 않고 여름을 보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그 장기 운송 계약이 이렇게 딱 투입된 LNG 말고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잠깐 요 계약에 갔다가 저 계약에 갔다가 네. 이런 스팟 LNG 선들이 쇼티지가 났습니다. 다 누군가에게 빌려 짐을 당한 상태고 막 시장에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노후화된 LNG 캐리어들마저 지금 다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운임이 아마 겨울에 성수기가 되기 이전에 이미 벌써 한 발짝 뛴 상태이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도대체 어디까지 오를까 싶은 좀 걱정까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게 다 중고성가 상승으로 반영이 다 되고 중고성가 상승으로도 반영이 될 거고 이제 중고선들도 시장에서 거의 다 매물이 다 소화가 됐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 상태라 신조성가에도 아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혹시 또 브렌트유하고 WTI 이게 사실 차이가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날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좀 차이가 많이 벌어졌더라고요. 최근에 확인한 건 한 6불 정도, 그리고 많이 났을 때는 한 10불 정도도 넘게 났었던 것 같은데 요것도 혹시 영향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러시아에서 원유가 잘 안 나오는 걸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 또 원유까지도 이제 시장에다 갖다 파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탱커 쪽 운임이 러우 전쟁이 나면서 MR이라고 불리는 중간 사이즈의 제품선, 그리고 LR이라고 불리는 조금 큰 사이즈의 제품선들은 운임이 이미 이렇게 약간 선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운임이 계속 바닥에서 이렇게 벅벅벅벅 기던 것 중에 하나가 원유 수송선이에요. 네. 완전히 크거든요. 그 선박들은. 근데 러시아가 그래도 원유 쪽에서 큰 사이즈를 이렇게 소화를 해주고 있었는데 그 물량이 안 나오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이렇게 죽어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미국에서의 이런 원유를 실는 행위가 요즘에 조금 많아지고 있는 상태가 되면서 그 운임까지도 지금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에너지를 어디에서 가지고 오느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일단 다 제끼고 러시아로 찾아가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다변화시키려는 노력이 되게 강해질 것 같은데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쪽 해역에서 저쪽 해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거나라고 해서 정리가 되고 나면 거래량 자체만 늘어나게 돼도 아마 탱커 운임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탱커우님은 참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관련돼서 혹시 뭐 투자할 만한 투자처가 있을까요? 국내에서 탱커를 되게 스팟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회사는 상장사 중에는 거의 없고요. 과거에 SK 해운 정도가 조금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비상장사니까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범주는 아니고 요번에 실적이 나올 때 페노션이 벌크도 잘했지만 MR 탱커 사업 부문의 수익이 많이 나면서 이익이 확 올라온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시장 플레이를 하는 MR 탱커의 주체를 굳이 찾아야 되면 페노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럼 혹시 해운주 중에 탑픽은 어떤 저희는 걸로? 여전히 페노션 여전히 페노션으로. 추천드리고요. 예, 부정기 선사들이 그 환경 규제가 강화되기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발주를 안 해서 공급이 쇼티지라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고 네. 저희가 이제 수요에 대한 우려로 이제 뉴스에 따라서 지금 등락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펀더멘털리 바뀐 건 없기 때문에 뭐 올해가 아니면 내년이라도 반드시 운임은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전기선사와 부전기선사 혹시 차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기선사는 정말 버스처럼 정해진 노선을 운영하는 그런 네. 선사들이고요. 대체적으로 컨테이너가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버스니까 정류장에 설 때마다 그 목적지로 가고 싶은 모든 화주가 다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한 뱃셀에 여러 카고가 들어가지만 벌크는 택시 같은 존재이고 화물칸도 이렇게 딱 몰아서 화물을 쓸어 넣어서 담잖아요. 그래서 한 화물에 한 화주의 화물만 실리는 거고요. 네. 원하는 시점에 그냥 움직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원자재 수송이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또 최근에 업황도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다르죠. 네. 네. 오늘 참 조선 기자재 그리고 항공에 이어서 해운까지 다 점검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또 내년도에 또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 꾸준하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